인썸에서는 자, 우리 지수하고 로그가 나오면 항상 어려운 건 이 로그입니다. 로그. 특히 이제 이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이 진수 조건이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지 활용은 정말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는 과정에 한 5, 60% 정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거지 같은 것들 많아. 활용 문제가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걸 거의 안 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 기본만 할 건데 얘 똑같습니다. 만약에 a의 x가 a의 y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미시 같죠? 우리 지수나 로그는 무조건 뭐가 같아야 돼? 미시 같아야지만 이 미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같아야지만 연산도 되고 함수도 뭔가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고 대칭이동이나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미시 같은 경우에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0개 중에 9개가 미시 같은 경우가 나오고 정말 이상한 학교만 나중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AX는 B의 Y제곱입니다. 사실상 못 풀어요. 왜 못 풀어? 미시 다르잖아. 근데 이제 이걸 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진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막 X하고 Y 값이 로그를 이용해서 좀 더럽게 나옵니다. 그때 아마 서진이한테만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이거 있습니다. 2의 X제곱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이거 있죠. 기억나? 얘 평행이동하면 겹칩니다. 왜냐면 얘가 겹치는 거 눈치채겠죠. 얘가 얼마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Y는 2의 X 플러스 2로 로그 성질의 아니 지수 성질에 의해서 계산이 되죠.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안 내고 또 문제를 진짜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어떻게 내느냐? 요 놈을 y는 2의 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알파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해서 알파 값을 구하래. 이렇게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때 했지만은 요 3이라는 놈은 2에 사실 1점 얼마예요? 그럴 거 아니야. 왜냐하면 4가 2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이보다는 분명히 작은 요 값이 나올 텐데 요 값이 로그로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로그로. 그러니까 알파 값은 로그 얼마로 나옵니다. 로그 얼마로. 그때 서진이 기억나나?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을 구하는 문제를 일부러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애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일부 학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x도 뭐 로그 더러운 값, y도 로그 더러운 값 이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실제로 그 고1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배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많은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배우는 거는 미시 같아야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단순하죠. 얘가 되면 따라서 뭐가 돼? x는 y가 되겠죠. 단순한 거잖아. 우리가 배운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2의 뭐 x제곱 더하기 x는 2의 뭐 2x 마이너스 3이다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거 풀어라 이런 얘기야. 대충 해보면 하여튼 뭐 3이다. 그러면 얘 같으니까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는 뭐 2x 플러스 3 이거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을 빙자한 그냥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3차는 안 나오고 대부분. 되게 쉬워져요. 부등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데 미시 역시 어때요? 같죠? 미시 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얘보다 어떻다? 미시 같으니까 요 놈이 요 놈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근데 이제 확실히 그렇지만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어렵고 지수보다는 로그가 어려워. 왜 방정식보다 부등식이 더 어렵냐? 아까처럼 자 2에 만약에 그냥 알파꼴이라고 할게요. 2의 알파가 2의 베타가 되면은 얘는 그냥 알파는 베타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근이 나와요. 얘랑 아까처럼 해결을 하게 되면. 근데 부등식은 왜 어렵냐? 요 꼴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꼴이 있습니다. 2분의 1의 알파 제곱이 자 2분의 1의 베타 제곱보다 크다. 즉
얘는 밑을 또 기준을 잡아줘야 돼. 왜? 얘는 1보다 어떤 상태예요? 큰 상태고 얘는 1보다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크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1보다 작게 되면 부동호 방향이 어때? 부동호 이렇게 바뀝니다. 부동호 방향. 지수로구가 똑같아. 이 원리는 자 2분의 1 x 해볼까? 함수를 또 이용해서 은서가 제일 싫어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증명을 하는데 자 얘는 뭐예요? 증가죠. 얘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미실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는 크다인데 쟤를 해보게 되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2분의 1 x제곱이니까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가 되고 0,1이지. 0,1입니다. 그런데 2분의 1의 알파 제곱이 더 크대죠. 그러면 요 놈은 x가 알파일 때, 즉 y는 자 2분의 1의 x 제곱의 함수에서 x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누구의 값이에요? y의 값이죠. 그래서 자 누가 더 크냐? 2분의 1의 알파 제곱이 더 크니까 단순하게 자 얘를 해봅시다. 자 얘가 2분의 1의 알파 제곱이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이 알파가 되겠죠. 요 값이 알파. 그러니까 x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y의 값 2분의 1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런데 노란색으로 2분의 1의 베타가 얘보다 더 작으니까 요 값을 2분의 1에 만약에 베타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알파 제곱이 2분의 1의 베타 제곱보다 더 크죠.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더 커요? 당연히 베타가 알파보다 크겠죠. 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냐면 얘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유는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쉽게 증명이 가능한데 어차피 니네 그래프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그냥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1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그렇게 외워서 풀 거야. 원리는 약간 함수니까. 그러면 얘가 성립하면 로그도 어때요? 똑같이 가. 그러니까 지수를 배우면 사실상 로그를 배운 게 되고 로그 특유의 성질이 요 조건 하나만 고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힘들어. 되게 복잡하고 로그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로그 2의 알파가 이게 해 뭐예요? 알파는 베타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근데 얘가 2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알파하고 베타의 부동호 당근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아. 근데 실제로 얘가 정답이 되지 않고 뭔가 하나를 더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진수죠. 그 조금 이따가 로그 함수 예를 좀 들어서 할게요. 그럼 설명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유형별로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야 니네 목요일날 화요일날 비 온다라는 핑계로 일찍 갔잖아. 아 듣고 있었어요. 이쪽에 나갈 수 있었나 그때? 물 가득 차 있더라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뭐 딱히 또 큰일도 아니었어 그냥. 응? 자 그래서 거기 43페이지 보세요. 자 간단하게 쭉 정리하면 됩니다. 자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모 2번을 보게 되면 방정식, 부등식의 풀인데 자 가로 1번이 방정식의 풀이 쉽죠? 똑같은 거니까 43페이지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 네모 1번, 네모 2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볼 거는 네모 2번 밑에 있는 그 네모 칸만 보는 거예요. 네모 칸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이 부등식인데 A가 1보다 크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1보다 작으면 바뀌죠. 그 이유가 개념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수 쪽에. 아 이거는 방정식이구나.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고 아까처럼 설명했던 부분 때문에 감소함수일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자 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자 7페이지 1번. 자 1번 뭐
나왔는데 문제를 약간 꼬아놓은 것 뿐이죠. 자, 4분의 3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그냥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할게요. 뭐 풀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봐봐. 얘가 되는데 사실 밑은 다르죠. 근데 맞출 수는 있죠. 근데 우리 부등식 때문에 웬만하면은 밑을 1보다 어떻게? 큰 쪽으로 맞추세요. 왜? 나중에 지금은 등식이지만 얘가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밑이 4분의 3인지 3분의 4인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지죠. 왜? 밑이 1보다 크면은 방향이 안 바뀌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방향이 바뀌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바뀌는 게 더 좋죠. 실수도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밑을 1보다 큰 쪽으로. 그러면 얘는 내버려 두는 게 낫겠지. 그러면 얘 바꾸면 어떻게 돼? 자, 3분의 4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된다. 이해돼? 역수입니다.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4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서 나중에 그러면 부등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면 돼. 나중에 실제로 풀 때도. 자, 그래서 얘는 뭐 하면 되고, 자, 2번도 마찬가지. 보여 안 보여, 뻔히? 보이죠? 자, 거기다 다시 한번. 자, 얘를 채로 치환할 때와 조심해야 될 거. 어차피 2번도 자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왕구씨 이해돼?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런데 자 여기 그때 가르쳐 줬습니다. 지수를 치환하면은 t의 범위는 항상 양수. 근데 로그를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니까 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없다는 얘기는.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범위가 안 나와 있죠. 그럼 무조건 실수 전체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도 함수 고등학 배우잖아.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 이해돼? 이 함수입니다. 여기 초면 좀 줄여. 이 함수에 이게 뭐예요?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인 함수.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그리고 로그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t는 실수 전범위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번 딱 하나만 해줄게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거기 4의 x제곱 빼기 자 1 빼기 16은 0인데 자, 뻔히 보이죠?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근데 나중에 서술형에서 이제 부분감점도 있고 하니까 항상 써줍니다.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바로 옆에다가 무조건 써주는 거예요. 뭐? t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t는 0보다 크다. 나윤씨, 자 여기 봐야지. 이 근처에 워터파크 있다며? 네? 이 근처에. 원마운트요? 아, 원마운트. 거기 안 가니? 너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너밖에 없네? 잘 안 가니 친구들끼리? 어릴 때는 가는데. 아, 그럼 어릴 때 가는 데야? 왜 작아? 아니, 예뻐요. 근데 왜 안 가지? 정말 비싸요. 좀 안돼 거기 갈 바엔 차라리 캐리면. 야, 캐리맨배 너무 멀잖아. 아 근데 거기 갈 바엔 차라리 캐리면 그냥. 저는 재미없어요. 아 그래? 진짜 할게 없어. 난 워터파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 진짜요? 킨더키즈예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워터파크가 있냐고 그랬는데 있더라고. 어릴 때 가봤어? 아, 어릴 때 가봤어? 아, 주로 초딩 때 가는 거구나. 애들이 머리 좀 컸다가 다 멀리원에 가더라고요. 그래도 다 있을 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뭐 미끄럼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자, 딱 한 번만. 얘 뭐가 돼요? 얘 뭐가 돼? k 제곱되죠. 자, 이거 보여? 이렇게 나오면 쪼갠다는 표현 쓴다고 그랬죠. 쪼갠다라고 뭐라고? 얘를 2x 제곱 곱하기 이런 식으로 분해시키는 거야. 지수가 나오면 항상 웬만하면 다 쪼개서 해결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 문제인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2하고 8이 여기 마이너스 붙겠죠. 그럼 이제 t값은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8이 나와서
우리 어차피 이게 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얘를 근으로 해. 그래서 문제가 근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근을 구해라. 그럼 애들이 마이너스 2하고 8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누구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 뜻이죠.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아무런 얘기 없으면 그 문자, 즉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 싫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치환이라는 걸 이용했죠. 그러면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문자가 바뀌잖아. 그래서 새로운 문자의 범위가 생기고. 똑같은 말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 번 하고 있는 겁니다. 치환의 풀이 방법, 고등화도 똑같이 풀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 t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꽂혀 있으면은 t값 영원히 안 나옵니다. 어차피 여기선 t값이 안 나와. 아니 x값이. 왜?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키면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2 또는 8 이렇게 되겠죠. 얘를 까먹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x값이 얼마가 나와? 3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왜 또 마이너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근이 나와 안 나와? 2x제곱이 마이너스 2다. 얘는 왜 근이 안 나오는 거예요? 2x제곱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마이너스는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근이 영원히 안 생겨요. 그래서 항상 지수를 치환하면 아까 그래서 처음에 했죠. 지수하고 로그를 치환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 지수를 치환하면 t의 범위가 양수. 로그를 치환하면 t의 범위를 안 쓰는 거는 실수 전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그를 치환했으면 얘도 답이 나와. 로그를 치환했으면. 왜? 로그 2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근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지수는 마이너스 값이 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의해서 이미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t는 얼마가 돼? 8이 되고 요놈은 2의 x제곱이 되고 얘는 이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이게 지수 방정식. 그래서 x는 3 이렇게 됩니다. 되게 어렵지. 이게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필수예제 2번에다가 역시 글꼴 하나 치고 자, 거기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거. 선생님 필수에서 2번이 없는데요. 왜 없어? 1번 한 번이. 확실해? 네. 아, 내가 얘는 어려서 뺐나 보구나. 바로 응용으로 나오나? 필수예제 3번으로? 아, 필수예제 2번이 좀 어렵거든. 근데 아마 저기 서진이 아까 설명 들었던 문제 이거 우리 잠깐 해볼까? y가 아마 얼마였지? 이거 했나? 이건데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에 뭐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있는 상태야. 둘 다 뭐가 있는 상태. 둘 다 변수 미지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필수의 지번이 좀 살짝 빠지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막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막 x 뭐라고 해볼까? 2x 마이너스 1에 4x 뭐 이렇게 나옵니다. 밑이 어때요? 다르죠? 얘는 x고 얘는 2x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밑 지수도 어때요? 다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까 가르쳐줬죠. 어떻게 한다고? 양변에 뭐를 취해요?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로그라는 개념을 배울 때 로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 나중에 하겠지만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해요. 지수를 해결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로그가 생긴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지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로그라는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로그 처음 배울 때 이거 먼저 있잖아. 이거 먼저. 제일 먼저. 얘일 때하고 얘일 때를 구별하는 거. 얘는 지수 해결이 되죠. 로그가 필요가 없어요. x2잖아. 근데 얘는 해결이 돼, 안 돼? 해결 안 되죠. 뭔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지수로 해결이 안 될 때 로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우리 로그에서 간단하게 좀 굉장히 큰 수가 있거나 굉장히 작은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100제곱
대충 얼마인지 추론할 수가 없어요. 대충이라도. 근데 굉장히 2를 100번 곱할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로그라는 걸 취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면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의 100제곱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생활이 주로 활용이 되는 거고 근본적인 이유는 지수를 해결이 안 되니까 로그를 쓰는 거야. 로그라고 하는 걸 약속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를 해결 안 되죠. 뭐밖에 없어요. 로그를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실제 고1 때 하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아이고 자, 1번하고 2번이 좀 더 어렵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이해는 해주면 좋아요. 나중에 요놈이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여기는 줄면 안 돼.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 얘 애들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이거 무슨 방정식이라고?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주인공은 x예요. 그러면 요 방정식의 누구? 두 근이죠. 두 근이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알파 값이 아니 x의 값이 딱 몇 개만 존재한다. 딱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미리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고 여기다 베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아까 풀이랑 똑같죠. 자, 뭘 할 거예요? 얘를 3의 x 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얼마가 돼?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바로 갈게. 이거 얼마? 빼기 얼마가 돼? 15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27은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나? 3하고 7 인수분해 안 되죠. 아까하고는 다르게 인수분해가 안 돼. 아까처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 얘가 3하고 9가 되니까 얘가 만약에 10이야. 그럼 땡큐죠. 그럼 굳이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 왜? 이렇게 되면은 자 t의 값은 3 또는 9가 나오는데 t의 범위 자 여기서 t의 범위 양수라는 쪽과 똑같이 고려하게 되면 x값 쉽게 나오죠. 두 개. 그럼 알파 베타 값도 쉽게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파 베타니까 얘를 다시 3의 x제곱으로 바꾸면 x는 1 또는 2 바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 뭐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두게 되면 우리 알파보다는 베타를 더 큰 값으로 많이 둡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두기 나름이야. 근데 특별한 일 없으면 보통 알파는 작은 값, 베타는 큰 값. 얘는 뭐 마이너스 값, 얘는 보통 플러스 값.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커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두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15여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자,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무슨 값을 구해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 값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못 구하는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뭘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첫 번째 풀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첫 번째로 사용하는 건 근해 공식입니다. 근데 근해 공식은 너무 복잡해. 왜? 우리는 요 값만 구하면 근해 공식을 써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써보면 t는 또 짝수차를 못 쓰니까 막 2분의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 근데 우리 t 갖고 할 거예요? 아니죠. 무슨 갖고 할 거예요? 얘를 다시 3에 그럼 얘 어떻게 풀 거예요? 거의 못 풉니다. 자, 그런데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요 놈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15 이렇게 써도 안 돼요. 왜?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이라고 하게 되면은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15가 정답이 되죠. 15가. 근데 왜 15가 정답이 안 되느냐? 자, 어디서부터 초점을 잃었어? 눈이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자, 왜 안 되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나중에 어차피 패턴대로 풀 거야. 나중에는 진짜 그냥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푸는데 자, 다시 여기에서 이 알파하고 베타는 누구의 값이라고? x의 값이지. 이 말 뜻 이해돼?
x의 값이에요. 그래서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고 베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치환을 해서 바꿨죠. 그러면 요 놈의 두 근을 구할 거야. 그럼 요 놈의 두 근이 알파고 베타가 돼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얘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t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 놈의 두 근, 여기에 해당되는 이 두 근은 누구의 값이냐? t의 값입니다. t의 값.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는 x의 값이에요. x의 값. 처음 애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합니다. 얘나 근이 똑같지 않느냐? 그럼 두 근의 합이니까 15가 정답이지 않느냐? 이 중에 분명히 절반 이상은 15라고 정답을 쓸 거야. 자, 그런데 x의 값이 알파일 때, 즉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요 놈이 의미하는 거는 x가 노란색으로 요 놈이 의미하는 거는 x가 알파가 되던가 또는 x가 베타가 되던가 이 뜻이야. 자, 요 설명 이해돼? 단순하죠? 그런데 요 놈의 두 근이라는 얘기는 t의 값이 뭔가 또는 뭔가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거 아니야. 왜? 얘는 주인공이 t고 얘는 주인공이 x죠. 그럼 x하고 t는 같은 게 아니잖아. 근본 자체가 다르니까.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변환시킨 건 맞지만은 x의 값을 t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우리 t를 뭐로 치환했어요? t를 3의 x제곱으로 치환을 했죠. t를. 그러면 이제 요 놈의 두 근은 얼마가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x는 얼마? 알파 아니면 베타 딱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x가 알파가 되면은 x에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t값은 얼마가 돼? t값은 3의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t값은 3의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의 두 근은 t값은 얼마가 된다? 3의 알파가 되든가 또는 3의 베타가 되더라. 요 설명. 그래서 요 놈이 근이 되면 요 식의 근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15는 누구의 값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아니고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의 값이 두 근의 합의에서 15가 돼요. 그리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27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로그감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x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죠. 그럼 그때는 t의 값은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가 돼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앞에서 뭘 하고 있나? 아, 여긴 누구고 나는 어디인가 지금. 이해는 돼? 뻥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자, 얘는 뭐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구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 얼마가 돼요? 3의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7은 3의 세제곱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가 돼? 정답은 3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표정이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지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 일단 최대한 이해를 해봐.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 얘를 4로 바꾸고 이거 얼마로 바뀌어요? 4로 바꾸면 12로 바뀌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한번 해보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왜냐면 여기서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요놈 대신에 3의 x의 전체의 제곱 빼기 1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27은 0 이렇게 바뀌죠. 12로 바꿔놨으니까. 그러면 굳이 t를 치환하지 말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얘가 3의 x제곱 3의 x제곱 얘는 3하고 9가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하면 12값 나오죠. 그러면 얘가 만족시키니까 여기서 x값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고 여기서는 2가 나오죠. 아까 인수분해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요 놈의 두 근은 얼마가 된다? 얘의 두 근은 누구의 값? x의 값이 되면서 x는 1 또는 자 x는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파 베타 대신에 1하고 2를
바꿨었습니다. 문제를 바꿨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그런데 요 놈의 두 근을 보게 되면 얘가 3하고 얼마예요? 3하고 9니까 빼기 하면 t값은 얼마가 돼? 3이 되든가 또는 9가 되죠. t값은. 그러니까 얘랑 값이 어때? 얘는 x값은 1인데 얘는 t값이 얼마예요? 3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 얘를 알파하고 베타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예로 보게 되면 얘는 1, 2, 알파 값이 1이고 베타 값이 2인데 여기서 달라지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우리가 t 값을 3의 x제곱으로 치환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알파가 얼마였어요? 지금은 1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t 값은 얼마가 된다는 결론이 나와. 3의 1제곱이니까 3 또는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3의 2제곱이니까 9가 나와서 여기서 t 값 당연히 만족을 시키겠죠. 이런 거에서 간단하게 증명은 되는데 문제는 항상 애들이 그래. 숫자가 나오면 빠르게 이해를 하는데 문자가 나와서 그래프가 나와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솔직히 집합은 뭐가 쉬워? 벤다이어그램이 제일 쉽잖아. 근데 함수는 왜 벤다이어그램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일단 싫어해서 그렇죠. 그래프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지는데 이 설명이 그냥 단순한 증명이지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 t의 값은 3의 알파, 3의 베타로 바뀌고 나중에 이놈이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어. 로그 함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때 t의 값은 로그 3의 알파, 로그 3의 베타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막바지고 거의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저기 두 놈은 아마 시간 되면 바로 원을 할 겁니다. 뭐 유리함수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저기 순열과 조합은 못하더라도 무리함수까지는 일단 다음 주에 진도를 좀 끝낼 거야. 그래서 솔직히 중간고사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